17장 무기질, 영어로 미네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무기질입니다. 자, 무기질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분류하느냐. 그 다음 우리가 식품을 크게 산성식품이다, 알카리성 식품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떤 근거에서 구분을 하느냐. 그 다음 식품 중에 무기질은 어떤 종류가 있느냐. 자,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있는 무기질이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몸에서 합성을 할 수 있는 물질 이외에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물질은 모든 걸 식이로 섭취를 해야 돼요. 미네랄, 무기질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다 외부에서 섭취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무기질 미네랄이 결국에는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있죠. 우리 사람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그럼 사람이 죽어서는 무엇으로 돌아가냐? 흙으로 돌아간다 얘기했어요. 흙 속에 있는 성분입니다. 흙 속에 있어요. 흙 속에. 그러면은 흙 속에 있는 것이 우리 몸에 필요한데 우리 몸에서 만들 수가 없다. 그러면은 흙 속에 있는 성분들이 우리 식재료로 이제 식재료를 통해 가지고 음식으로 들어올 수밖에 뿐이다. 자, 이 말입니다. 자, 무기질은 대표적으로 칼슘, 마그네슘, 자, 칼슘, 마그네슘, 인, 자, 이와 같이 주로 뼈, 치아 구성 성분을 이루고 있는 것. 그 다음 소듐, 다른 말로 나트륨이라고 영어로, 독일어로는 나트륨, 영어로는 소듐, 영어로 포타슘, 독일어로는 카륨. 그러니까 나트륨, 카륨, 탄산이온, 이 아래 첨자, CO3, 위첨자. 자, 이게 조금 지금 인산, 자, 이런 것들이 이 무기질에 속하는데 하는 역할이 뭡니까? 우리 혈액의 pH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완충작용 및 삼투압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효소 반응에서 보결적으로 방아쇠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무기질이 그다음 바이타민이 없이는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대사가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무기질은 인체 내 존재량에 따라 크게 다량 원소와 미량 원소로 구분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 식품을 산성식품이다, 알카리성식품이다 얘기를 할 때, 자, 산알칼리 정의가 어떤 정의를 사용하느냐? 자, 크게 나눠가지고 이 정의를 한번 봅시다. 브랜스테드 롤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했는 것이 수소이온을 생성하는 물질이 산이고 수소이온을 받는 물질을 알칼리라고 이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수소이온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밖에 뿐일 경우 그 이외의 다른 경우에 산알칼리 정의를 해야 될 경우가 나옵니다. 그때는 루이스가 정의한 고립 전자상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알칼리라고 정의를 하고 산은
이 고립 전자상에 배위 결합을 할 수 있는 물질이다.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죠. 이게 산염기 개념이 뭐냐 하면은 이 전자상을 가지고 있는 물질, 그 다음에 전자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남에게 전자를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남에게 전자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물질이 알칼리고요. 그 전자를 공급받을 수 있는 물질이 산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위에서 브랜스테드 정의는 수소이온을 가지고 정의를 했고, 그럼 수소이온을 내는 물질이 산이다 얘기예요. 여러분, 왜 식초, 초산이 왜 산이고 사이트릭 애시드 구연산이 왜 산입니까? 카복실산의 수소이온을 내잖아. 그래서 산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브랜스테드 정의로서 설명이 가능하고, 만약에 전자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된다면 이 루이스 정의로 설명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산성, 알칼리성, 그리고 그 중성 정의는 우리가 pH 값으로 정의를 했다. pH 값. 자, pH는 수소이온 몰 농도의 역수를 취하고 로그 값을 구하면은, 혹은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 몰 농도, 이렇게 자, 이 값을 우리가 pH라고 정의를 했다. 자, 이 pH 정의가 중성이라는 pH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7을 갖다가 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pH가 7보다 낮은 영역이 산성이다는 산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pH가 7 이상 될 때를 알칼리성이라고 구분을 합시다. 그러면 이 pH 7이 중성이라는 것이 왜 어디에서 나왔냐? 출처가 뭐냐? 그 출처가 바로 순수한 정류수의 이온화 상수 값으로서 pH 7이 중성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자, 이건 우리가 생화학 쪽에서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어떤 식품이 산성이고 어떤 식품이 알칼리성이냐? 자, 우리가 입속에서 느끼는 신맛, 그런가? 이걸 시다 혹은 산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신맛을 나타내는 물질은 pH 값을 구해보면은 pH 7보다 낮은 값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산성이다 얘기를 합니다. 자, 낮은 영역의 pH 값을 나타내는데 대표적인 것이, 자, 산성식품이 알칼리성 식품이라는 그 생성 원소를 살펴보자. 생성 이온을 살펴보자. 특성이 뭐냐? 함유식품을 살펴보자. 자, 일단 산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미네랄, 무기 성분이 뭐냐 이거예요. 자, 보시면은, 자, 비금속 원소입니다. 비금속 원소. 황이 산화되면은 황산화물이 나오잖아. 맞죠? 황산화물이 물에 녹으면은 황산이 되잖아. 맞죠? 인산화물이 산화되면은 인산이 됩니다. 물에 녹으면은 인산이 돼요. 염소 마찬가지, 요드 이와 같이 비금속 산화물은 다 물에 녹아가지고 산성을 띱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비금속 원소, 탄소는 녹아서 탄소가 산화되면 CO2 가스가 되잖아. 그렇죠? CO2 가스가 물에 녹으면 탄산이잖아. 사이다 콜라에 녹아있는 구 가스가 탄산이잖아. 맞죠? 산이잖아. 그러니까 비금속 원소, 탄소, 황, 인, 염소, 요드 할 것 없이 이런 것들, 비금속 원소는 산성을 띌 수 있는
물질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알칼리성은 어떤 비금속 원소 아닌 게 뭡니까? 금속 원소다 얘기예요. 금속 원소에는 소디움, 포타슘,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다 금속 원소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소디움이나 포타슘, 칼슘, 마그네슘 이런 금속 원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식품이다. 그러면은 그게 알칼리성 식품이다. 그 얘기예요. 너무 간단하죠? 구분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특성 바로 얘기됐습니다. 비금속 원소 무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식품은 산성을 만들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금속 원소 무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식품은 알칼리성을 띨 수 있다. 그럼 대표적인 게 자, 함유 식품은 자, 산성, 육류, 어류, 달걀, 조개, 그다음에 동물성 단백질, 곡류, 옥수수 등. 왜 곡류에는 탄수화물에 탄소 다 녹으면은 탄산 되잖아. 그다음 밑에 알칼리성은 해조류, 채소류, 과일류, 두류, 감자 등 이런 것들이 알칼리성 식품으로 분류한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아무리 산성식품이고 알칼리성 식품을 우리가 먹었다 한들 위 속에 들어가면은 pH 1, 2 정도 되는 아주 강한 염산산성 하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산성, 알칼리성 할 것 없이 위 속에 들어가면 뭐 돼요? 염산산성 속에. 그렇다고 알칼리성 많이 먹어가지고 우리가 위 속이 pH 1, 2 정도 벗어나서 알칼리성으로 가버리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들어가면 위 속에서는 다 이제 산성으로 갑니다. 네, 그 다음 식품의 산도와 알칼리도. 자, 이거는 그러면 산성과 알칼리성의 어느 정도를 나타내는지 우리가 어떤 실험 결과 데이터는 얻을 수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 실험이 어떤 실험을 가지고 얻느냐. 자, 식품 100g을 연소해서 생성된 회분, 지금 미네랄 그러는 무기질은 다 회분으로 남습니다. 이 회분을 물에 녹이면 수용액이 될 거예요. 이걸 중화하는 데 필요한 0.1노말 수산화 나트륨 또는 0.1노말 염산 밀리리터 수로 산도, 알칼리도 이렇게 값을 구합니다. 이 값은 여러분들 회분 분석했잖아? 그죠? 회분 분석하고 바로 이거 산도, 알칼리도 값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식품, 산성식품이다, 알칼리식품이다. 바로 이 산도, 알칼리도 실험 결과로, 실험 데이터로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생리작용을 한번 보자.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자, 다량 무기질 그랬습니다. 칼슘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골격, 치아 이쪽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겠고 혈액 속에도 칼슘 있습니다. 신경 흥분 억제, 근육 수축 이완 생리작용 필요합니다. 포타슘 삼투압 pH 조절, 근육 수축, 신경 자극 전달 등에 필요합니다. 없다면 이 작용 불가능하다 얘기예요. 인 어디에 많이 들어있습니까? 골격, 치아, 칼슘, 인. 그 다음 인 에너지 대사에 관여합니다. 당연하죠. 에너지 대사에 삼투압 pH 조절, 지방산 이동 등에 관여합니다. 황 마찬가지 삼투압 pH 조절, 해독작용, 세포 단백질 구성요소
황을 포함하는 단백질, 아미노산, 함황 아미노산 있잖아. 그 다음 소디움, 삼투압 pH 조절, 신경 흥분 억제 등 염소, 삼투압 pH 조절, 위액의 산성 유지에 바로 염소가 들어가야 염산이 만들어집니다. 마그네슘 마찬가지 골격 치아, 근육신경 흥분 억제 등 관여합니다. 나머지 부분의 함유식품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존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미량 무기질을 봅시다. 미량 성분입니다. 철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헤모글로빈 구성, 마이오글로빈 구성 성분, 산화적 호흡 촉매작용, 조효소 성분, 효소 활성화에 필요하다. 요드, 주로 갑상샘 호르몬의 성분으로 기초대사 촉진, 해조류 등에 많습니다. 구리, 헤모글로빈, 불소, 충치 예방, 골격 치아 경화. 지금 우리가 골격에 필요한 게 뭐 나타났습니까? 앞쪽에 칼슘, 마그네슘, 인, 그 다음 불소 들어갑니다. 자, 불소 어디? 해조류. 음료수에는 아마 불소를 가지고 있는 어떤 해조류를 이용했든지 아니면은 불소를 첨가한다는 것은 이거는 음료수는 바람직하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충치 예방 이런 걸 위해 가지고 식수에 불소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런 자료들이 자꾸 나와요. 근데 몸에 우리가 필요로 하지만은 필요한 양 이상을 갖다가 우리가 섭취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망간, 발육에 관여하고 에너지 대사에 관여합니다. 곡류, 채소류, 두류, 코카 등 코발트, 바이타민 B12, 코발아민 구성 성분, 적혈구 생성에 관여합니다. 자, 이런 것들 채소류, 동물 간, 곡류 등에 함유되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네랄 부분 우리가 몸에 만들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식이로 섭취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